자,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하나 주목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내는 공약,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이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 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습니다. 교통방송의 설립 취지, 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방송은 사실은 종합방송이나 뉴스방송이 아닐 겁니다. 교통방송 설립 취지가 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설립 취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후보들이 하나같이 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TBS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리고 또 지적을 하고 있군요. 예. 사실 이제 김어준 씨의 그 프로그램이 교통방송에서 이제 상당히 특히 여권 지지자한테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방송, 언론은 중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긴 하죠. 그렇죠. 예. 저기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하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서울 시민들한테 교통 정보를 제공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폭설 경보에도 계속적으로 정치방송, 예능방송만 해가지고 비난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서울시에서 매년 교통방송에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주거든요. 전체 예산의 무려 80%를 서울 시민이 내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정치방송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했어야 되고 그 방송은 적어도 네. 가장 적게 했어야 되는데 네. 본연의 업무인 교통방송은 소홀히 하고 정치 업무에 하고 또 오히려 그 내용이 마치 국가 홍보처나 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마치 국가의 언론 홍보기관이 된 것처럼 방송을 한 것 자체는 이 설립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새로 서울시의 후보들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이거를 다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폭설이 최근에 내렸을 때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라는 일부 비난이 있었지만 실제 편성 비율과 규정된 재난방송은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을 최근에 이 탈당한 금태섭 의원이요. 이 TBS 방송, 특히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해찬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아마 전한 것 같습니다만 예. 그만큼 여권 인사들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지지하고 심지어는 의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군요. 그러니까 범여권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현역들을 포함해서 네. 범여권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김어준 씨의 방송을 듣고 김어준 씨의 말을 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거의 정신적인 또는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방향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정신적인 내전을 치르는 것만큼 격렬하게 지금 싸워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작년 연말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1심 판결이 나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큰 틀의 물길은 잡히고 정리가 됐는데 네. 그런 와중에 김어중 씨의 지금 저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보면. 이게 가령 이게 서울시장이 바뀌면 그러면 김어준 씨에서 또 극단적인 가령 우익 쪽에 있는 극단적인 인사가 와서 방송을 진행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은 항상 공정해야 그렇죠. 되고 객관적인 사실에 맞추어서 네.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저기 임관혁 지금 세월호 네네네. 특수본부 세월호 고의 침몰설에 대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김어준 씨가 이 세월호 고의 침몰설과 관련해서 이 영화 만드는데 투자도 하고 그런 내용들 얘기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얼마만큼 큰 이게 이 사고의 혼란을 겪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감정의 낭비가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거군요. 감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에너지와 알겠습니다. 동력이 낭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원래 TBS 교통방송은 기상이라든지 생활정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네. 시사 보도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저렇게 한쪽 편향성을 방향성을 가진 분은 절대로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네. 제 의견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지 대표적으로 비판을 좀 받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지.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여러 문장들이 그 연세에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게 금방금방 드러나는데 할머니가 쓴 문장이 아니에요. 일종의 방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화장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일합시다를 기호 1번 연상시킨다며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유의 아래를 제보하는 바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 편향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 좀 음모론에 가깝다라고 비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좀 귀에 이런 부분들은 하고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아까 말씀을 들었듯이 여러 가지 의지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김어준 그 씨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동지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네. 저희가 이제 야당에서 비판을 할 때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좌표를 찍고 네.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네. 이렇게 세력을 그 여론을 이끌어간다 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그게 예. 보수 유튜버들의 이야기에 또 보수 지지자들이 움직이는 현상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선택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는 그 서울 시민의 그게 다릅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건 다르죠. 그리고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교통방송이 취지대로 운영 안 된다. 이거 1번 지적했죠, 저희가.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그 상태에서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2018년 이후에 지상파 종편 통틀어서 단일 프로그램으로는요. 방통위 법정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이에요. 김어준 뉴스공장이 네.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6차례 법정 제재를 받았고 그 사유가 모두 객관성 위반이에요. 아하.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그 TBS 제재에 대해서 이제 모 국회의원이 그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통방송이 제재를 받은 게 13건이랍니다. 네. 근데 이 중에 10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 정도면 이렇게 법정 제재나 제재를 많이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어준 씨가 프로그램의 앵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언론인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언론인은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다 하면은 누가 했는지, 왜 그리고 그 주장을 하겠는지 반드시 뒤에 근거들이 나오도록 기사가 작성이 됩니다. 네. 근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냥 생각, 추측을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세월호의 뭐 고의 침몰설이든 아니면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자필로 쓴 게 아니라 누가 써줬다는 설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신의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고 언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얘기할 때야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교통방송에서 네. 한 프로그램의 앵커로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렇죠. 언론인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정치인이 개인적 지지자들의 정치 운동을 한 것이다. 선동을 한 것으로 그렇죠. 오해를 받을 수도 그렇게, 있다. 예, 이 말씀 그렇기 지적해 때문에 주시면 당연히 돼요. 객관성에 알겠습니다. 의문이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아마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이 썼던 반성문 형식의 사과문,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죠. 앞으로 의혹을 제기하려는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 말을 김어준 씨한테 전달을 해도 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당연하죠. 해주신 예, 거군요. 좀 그 알겠습니다.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도하 변호사님. 최근에 지금 김어준 씨가 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카페에 있다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마포구청 측에서요, 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다는군요. 어떤 예. 이유입니까? 저 결정을 보니까 네. 아 진짜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있을 때 그리고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이런 게 이제 절차적인 이런 게 쌓여야 아 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단속원이 여러 번 지적을 사진을 해도, 찍고 네. 그럼 그랬을 지금 때가 벌칙금이 지금 나오는군요. 이제 이 부분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거 사진 찍어서 제보해서 그 과태료 냈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장 적발 안 된 경우에 그 낸 사람들과 이 사람의 형평성은 뭔지 의문이 생기고 제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진술을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도 보고 이랬지만 결정을 못 하겠어가지고 네. 이게 공적인 모임인지 사적인 모임인지 7인이 일행이었다는 건 인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공적인 모임, 사적인 모임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건지 모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서울시에 물어보고 답을 회신을 받아서 하겠다는데 저게 7명이 인정된다는데 회사에서 방역 지침은 회사에서 하는 게 공적인 모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 적발돼서 그 과태료 냈던 사람들 다 이제 돌려달라고 하면 구청이나 시청 어떡하려고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여라도 이 단속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단속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악용될까봐 좀 걱정이 된다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